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본격 버라이어티 쌉소리 채널. 언리얼 스타터를 위한 본격 쌉소리 톡. 백감독, 이감독, 안선생.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 지난해 때 우리 언리얼 5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런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왜 백 감독님 그 유니티에서 언리얼로 넘어온 결정적 이야기, 결정적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려다가 뭐 저희 계획적이었죠.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백 감독님도 처음에는 유니티로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뭐 CG를 하다가 2014년에 유니티로 그 인터랙티브 동화 앱을 만들었고요. 저도 처음부터 그 리얼타임 렌더링 이슈로 접근을 해서 그 인터랙티브 동화 앱이지만 인터랙티브 쪽에는 신경을 못 썼어요. 해본 적도 없고. 인터랙티브인데. 네. 그래서 2015년까지 유니티로 뭔가 계속 이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제가 제주에 있는 그 CGI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 센터 네. 거기 이제 취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게임 엔진에 관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도 하면서 이제 언리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 센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 센터인데 보통 아카센터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2015년에 그때는 미래창조 뭐였죠? 미래창조 미창부라고 불렀던 미창부랑 제주도가 100억을 들여서 만든 애니메이션 지능 기관이에요. 네, 그게 이제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었고 그게 제가 이제 2015년 말에 들어가서 시스템 넣고 그때 막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5월에 개관을 했죠. 그리고 네네.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2015년 여름에 이제 게임 엔진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을 하면서 네네. 약간 이제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죠. 네. 방향을 틀었다기보다 그쪽으로 많이 이제 제가 관심을 주면서 노력을 했죠. 맞아요. 그때 세미나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여름 세미나. 여름에. 예. 그때 여름 세미나가 그때 유니티에서 저는 어쨌든 유니티 유저였으니까 유니티에서 이제 아담 나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담 보면서 되게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애니메이션 쪽 회사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획한 게 그때 유니티, 그다음에 언리얼, 그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토데스크에 스팅레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스팅레이. 예, 예. 그 세 회사를 초청을 하고 애니메이션 회사들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하고 그래서 서귀포에서 소개하는 행사를 이제 열었던 거죠. 그때 저희도 갔었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때 유니티에서 아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온라인에서 그때 저도 보긴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그 퀄리티 엄청 저희가 놀랐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온라인상에서 저도 와 이게 되나? 이게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영상이라는 게 이게 꾸미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유니티 코리아 쪽에 이제 부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아담을 영상은 많이 봤으니까 그 영상 말고 그거를 실제로 유니티에 돌아간다면 그 프로젝트를 좀 보여줄 수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된다. 네. 영상은 우리 영상 만들지만 어떻게 하든 만들어지는데 그게 리얼타임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 좀 프로젝트를 볼 수 없냐고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좀 했어요. 아 그게 부탁해서 백 감독님 부탁을 해서 가지고 온 거네요. 유니티에서. 그때 완전히 느낌이 어떻게 보면 완전 엔진 배틀이었잖아요. 아 약간 저희 현장에 다 있었지만 완전 엔진 배틀이었잖아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떻게 좀 그렇게 됐죠. 네. 결국에 이제 승자는 약간 언리얼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 마지막에 막 보던 분들 막 박수 치고 언리얼 마지막 발표 끝나니까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언리얼이 좋다, 그러니까 언리얼로 만든 게임이 좋다, 막 이런 것도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 정도일 줄은 몰랐고 저도 이제 유니티 쪽에 계속 관심을 어쨌든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그날 더 언리얼이 돋보였던 이유는 이건 다른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데 언리얼 순서가 마지막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유니티하고 스팅레이 하는 걸 보면서
에픽 게임즈 코리아에서 오신 분이 PT를 되게 많이 고쳤어요. 맞아. 발표 PT를 다른 팀 발표 들으면서 들으면서 앞에 PT를 많이 고쳐서 되게 엑기스하고 임팩트한 내용만 딱 남겨서 딱 남겨서 마지막에 딱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는 사람 솔직히 마지막 게 되게 인상이 깊잖아요. 근데 좋기도 했지만 물론 퀄리티가 좋기도 그쵸. 했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딱 그게 핵심이었구나. 그 배틀에서 이긴 비결이었구나. 네, 네. 그냥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저녁 먹으면서 그 이야기 살짝 들었긴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지나서 다시 들으니까 좀 새삼스럽네요. 맞아요. 저도 저녁 그때 먹으면서 이제 다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그 애니메이션 쪽 관계자분들도 아는 분도 약간 아는 분도 있고 대부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게임 엔진 자체가 이 정도까지 퀄리티가 발전했는지 몰랐다. 놀랍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제가 뭐 자차는 아니지만 애니메이션 업계가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가 게임 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첫 번째 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날 실습 세션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때 언리얼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때 그러니까 언리얼만 했죠. 언리얼만 했어요. 언리얼이랑 스크린X. 아 이제 스크린X는 저희 쪽이거나 는 이제 아니었죠. 뭐 아니었으니까 스크린X에 해당하는 파트만 이제 했고 유니티를 왜 안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언리얼 이제 실습 세션 했었죠. 그 전날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점수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실습 세션을 지금 청강대에 계시는 이두구 이두구 교수님이 아, 제가 또 맞아요. 이제 컨택을 해서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해주셨고 그때도 원래는 좀 자리가 남는 거였어요. 근데 막판에 그러니까 전날 그걸 보고 그러니까. 바로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자리 책상 몇 개 더 놓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이제 상황이었죠. 그때 네. 저 들었는데 뭐 자리 모자라가지고 네. 신청 안 한 사람 막 들어가서 듣고 저도 제 자리 아닌데 막 딴 데 앉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신청했을 때 이제 뭐 제주도니까 한번 와야지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 첫날 그걸 듣고 이거 한번 실습 세션도 해봐야 되겠다,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관심이 생겼던 뭐 그런 때가 아닐까. 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 실습 세션을 하면서 이거 나도 언리얼을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그때 들었어요. 야, 그날이 되게 결정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날 이제 발표, 언리얼 발표랑 그다음에 실습 세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결국에 이게 언리얼이 장난이 아니구나. 네. 이렇게 돼서 언리얼로 이렇게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습 때 제가 봤던 되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1화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블루프린트였어요. 블루프린트.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저도 유니티에서 노드 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리얼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만 보고 그냥 관심만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깊숙하게 몰랐는데 그 실습 세션 때 이두구 교수님이 그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거 온 것 같다. 저거 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픽 퀄리티는 솔직히 아담에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래픽 퀄리티에 제가 끌린 게 아니라 그 블루프린트에 끌렸어요. 그래서 그 블루프린트를 보면서 저걸로는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를 결정적으로 언리얼로 이끈 게 바로 블루프린트였죠. 저도 그때 듣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뭐 블루프린트 뭐 이런 거 느꼈다기보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강의가 이제 게임 분야에서의 언리얼 사용법을 알려주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게임 쪽에 뭐 이런 파이프라인 이런 거 전혀 모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엄청 헤맸어요. 헤맸었고 거의 저는 이제 처음 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니까 이 개념부터가 너무 조금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없으니 이걸 제대로 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저도 솔직히 그때는 언리얼이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쪽에 확 그 발을 들여놓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개념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두구 교수님이 이제 게임 쪽 만든다고 했으니까 게임 쪽 계시니까. 솔직히 다 지금 게임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그쵸. 쪽 사람들이 우린 다 없기 게임 때문에. 외잖아. 근데 어쩔 수는 없었어요. 교수님도 어쩔 수 없었는데 저도 보면서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 블루프린트 하나에 그냥 빡 꽂힌 거였죠. 네. 되게 저한테도 전환기적인 날이었어요. 중요한 날이었네. 네. 이 감독님한테도 중요한 날이었고. 저는 뭐 그럼 별로예요? 어려웠어요. 네,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아 잠깐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디 가셨어요? 바다 가서 해장하고 있었어요. 쌉소리. 역시 백 감독님 넘어오신 거 블루프린트인 것 같아요. 블루프린트인데 이거 사실 할 이야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요. 기능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언리얼보다 유니티 유저가 더 많긴 하잖아요. 그죠? 네, 실질적으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게 유저도 많은 유니티보다 언리얼을 써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백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유니티랑 언리얼의 차별점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블루프린트 존재 여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그냥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만 그냥 만드는 거는 솔직히 별로 그러니까 중요해지지 않는데 거기에 뭔가 더해지겠다. 내가 인터랙티브를 뭔가 좀 더 더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뭐 조금 뭐 요소를 더해주기 시작하려면 그래도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굳이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도. 네, 아니라도 네,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영상이 플레이 되다가 잠깐 멈춘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플레이한다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걸 하더라도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C샵도 해봤고 C++도 옛날에 해봤고 파이썬도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디자이너들한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안 돼요. 물론 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소수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 베이스 프로그래밍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유니티는 노드 베이스 프로그래밍이 약하고요. 블루프린트는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에픽이 만들어서 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게 결정적인 되게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그러면은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 쪽은 사실 회사 안에 프로그래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상 회사나 뭐 인터랙티브 콘텐츠 회사에 프로그래머가 있기는 있겠구나. 영상 회사는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영상 쪽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구할 수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드 베이스로 그나마 써봤던 하는, 네. 노드 베이스의 블루프린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유니티는 그러면은 그런 노드 베이스가 없나요? 툴이? 있어요. 플레이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 가지고 앱 만들었거든요. 그게 맞아요. 노드 방식의 플러그인인데 근데 뭐가 있냐면 어쨌든 그 플레이메이커는 외부 회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고 그게 그 유니티를 직접적으로 깊숙하게까지 제어하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돈 주고 사야 되고 근데 블루프린트는 에픽 게임즈가 만들고 있고 실제로는 까보면 C++이에요. 그 C++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서 되게 깊이까지 건드릴 수 있고 당연히 무료고 그 차이가 좀 커요. 그러겠네요. 그 차이가 있네요. 네. 하기는 뭐 저희도 예전에 2016년이었나? 언제였죠? 그때 플레이메이커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블루프린트라는 기능이 프로그래밍 베이스가 아닌 사람이 인터랙티브를 할 수 있냐 또는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언리얼 저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대부분의 지금 영상 디자이너나 또는 애니메이션 쪽 사람들한테도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저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티 유저가 많은 건 알겠지만 그거는 게임 쪽 얘기고 뭔가를 만들다 보면 니즈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좀 더 뭔가 인터랙티브한 거 넣어보고 싶다. 그럴 때 이게 막 갈린다니까요. 유니티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이거 짜느냐 아니면은 언리얼에서 로드를 땡기느냐 그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이제 블루프린트가 있다는 게 언리얼에서 디자이너나 아티스트가 이거를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블루프린트가 여전히 어려워서 손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아니 저도 어려워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이 아닌 것 근데 같아.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진짜로 잘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벽을 넘을 수 없는 거. 맞아. 아 C샵이나 C++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진짜로.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 감독님은 어쩌다가 언리얼로 넘어오시게 된 건가요? 뭐 저는 그전에는 좀 알고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아카센터 세미나 이후에 그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센터에서 진행했던 R&D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를 같이 하면서 좀 더 인연이 되긴 했었죠. 네, 그해 11월에 했던 R&D 11월에. 사업이 있었죠. 그때 왜 그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에이펀이랑 네. 뭐 AIX 랩 뭐 이런 네, 다 좀 왔죠. 다 왔잖아요. 네, 그때 그게 이제 모캡을 활용한 리얼타임 애니메이션 제작 예, 맞아요. 그거였죠. 2016년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모션 캡처도 거의 처음 하다시피 접해봤었고 장비도 써보고 그다음에 리얼타임 시네마틱 뭐 이런 것도 처음 접해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관심을 좀 더 이제 가지게 됐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에이펀에 그 이후에 입사를 하기도 했죠.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권 대표님. 권 대표님 지금 뭐 하세요? 미국 너무 바쁘신 것 같아. 미국에 가 계세요? 몰라요, 저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같이 뭐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는 올라오면 같이 이제 모여서 막 그러니까 항상 모여갖고. 너무 요즘 에이폰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 언젠간 보겠죠. 아무튼 네. 그때도 저는 뭐 언리얼이든 유니티든 뭐 솔직히 퀄리티를 내는 데는 그렇게 상관이 있진 않았어요. 그 툴을 뭐 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프로그래머가 일단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엔진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엔진 외에 엔진을 활용한 또 하드웨어 이런 쪽에 뭐 더 많이 관심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좀 또 다른 걸 좀 만들어내거나 그것들로 어떻게 최종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최종 PT 마지막 PT 할 때도 버추얼 프로덕션 사례들을 몇 개 넣기는 했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당시에? 거죠. 네.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이 해서 이런 쪽으로 좀 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지금 되는데 이게 엔진으로 썼을 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살짝 하긴 했었고 그리고 그때 권 대표님이랑 같이 이것저것 얘기했던 것 중에 실제로 에이폰에서 실현됐던 게 아포키예요. 아포키. 그때 저희가 그런 얘기들도 막 하긴 했었거든요. 라이브로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결국 따져보니까 그렇게 연결되네요. 아카센터 그 세미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R&D 프로젝트를 지나 그다음에 에이펀을 지나 그렇게 그대로 연결이 되네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정도 시간이면 아포키가 거의 꽤 오랜 시간 동안 R&D를 한 거네요. 네, 아포키만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고 원래는 다른 이제 버추얼 휴먼 이 R&D를 거의 1년 넘게 했었고요. 그 연계적으로 계속 이제 그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게 뭐 G스타, 라이브 토크쇼, 그다음에 CES 2019 그때 가져갔던 그런 컨텐츠들이 어떻게 보면 아포키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포키가 요즘 대박이 잘 나가는군요. 지금 뭐 아포키도 대박이고 사실 뭐 퀄리티 그전에 좋잖아요. 네, 네.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그전에 지스타나 C쇼 그 컨텐츠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와 역시 에이펀이다 막 이랬는데. 예, 그렇죠. 에이펀이죠. 제가 한 건 아무도 모르니까. 에이, 잘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니 옛날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 우리 디트 쌉 소리. 그 이 감독님 CS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갈 때 얼마나 부러웠는데. 저는 페북으로 이제 네. 올라오는 거 게시글 보고 나는 내가 세미나 기획 막 하고 R&D 다 했는데 누군 저기 라스베가스 가고. 그때 그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짧은 시간에 그거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컨텐츠는 옛날부터 하던 일들 플러스 최근에 R&D에서 만들어냈던 그런 컨텐츠의 모든 복합적인 제 입장에서는 보면 모든 복합적인 컨텐츠가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은 컨텐츠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아포키가 없었으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CES에서 그거 했던 거 그거 그냥 어떤
지금 아포케 기술적인 거는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따지고 그걸 보면. 이제 그래픽적으로도 갈고 닦고 이제 뭐 안정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는 게 지금의 이제 아포케라고 생각이 네. 되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핫한 버추얼 프로덕션의 플랫폼하고 똑같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다 똑같잖아요. 네. 버추얼 캐릭터 그러니까 그게 별로 시작해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하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아니 어렵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렇죠. 어려우면 어렵죠. 저기 유니티는 안 해보셨어요? 저 유니티 공부해봤죠. 해봤는데 네. 인터페이스 색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유니티.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니 좀 깔쌈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싶어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유니티의 그 회색 뭔가 좀 그런데 언리얼은 제가 많이 쓰는 영상 툴하고 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색이 거부감이 없어요. 3D랑 비슷해요. 네. 그렇네요. 유니티가 이게 약간 인터페이스가 약간 횡하고 뭔가 약간 빈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언리얼은 조금 이게 약간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버튼 눌러봐도 그리고 그렇고. 이렇게 화면이 딱 정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티는 솔직히 지금은 솔직히 제가 안 쓰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쓸 때만 해도 진짜 횡했어요. 진짜 횡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런 사실 게 있죠. 뭐 UI나 인터페이스가 작업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니지만 느낌적인 느낌이 근데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심리적으로는 네. 있구나. 네. 어떤 사람 보니까 약간 묵직한 느낌으로 바꿔 쓰시는 분이 있던데. 그 다크 모드. 그게 이제 회색 모드가 있고요. 우리 처음에 유니티 깔면은 그다음에 다크 모드가 있어요. 다크 모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요. 아니 무슨 인터페이스 바꾸는데 돈을 내? 돈 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1년 동안 돈 내고 진짜요? 다크 모드 써보셨어요? 써봤어요. 다르다니까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 느낌적 느낌이 완전히 네. 다르죠. 제가 알기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지금도 그럴 걸요. 돈을 내서 구독을 해야 그 UI가 바뀔 거예요. 아마. 이거 진짜 쪼잔하다. 아니 근데 뭐 그거를 뭐 사업하는 회사한테 그렇게 그래도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거 바꾸려고 돈을 내? 네, 다크 모드가 별건 아닌데 예전에 저희 맥스 처음 배울 때도 옛날 맥스도 라이트 모드였거든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예, 근데 그때 항상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걸 제일 먼저 선생님들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 다크 모드가 훨씬 더 눈에 익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괜히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언리얼은 버튼도 커요. 유니티는 작고.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작은 게 좋거든요 원래. 작은 게 좋으세요? 네. 아니 그 작업 공간이 너무 좁아지니까. 그런 그렇지. 부분인데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여요. 유니티 같이 이렇게 작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 갑자기 슬프다. 진짜 이게 별게 아닌데 이건 아무런 기능에 영향이 없는데도 딱 컸을 때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람 첫인상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왜 그거는 얘기 안 하지? 그러게. 그러네. 맞아. 첫인상 중요한데 이게 경우는 틀리긴 한데 청강대 이두구 교수님도 사실 원래 유니티 계시다가 네, 언리얼로 넘어오셨잖아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블루프린트 때문은 아니겠죠. 그분은 그건 아닌 워낙 것 프로그램이 같아요.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언리얼 도전했다가 네. 우리 아는 분들 중에 네. 블루프린트가 싫어서 누가요? 이제 유니티를 다 쓰시는 분인데 지금 뉴질랜드 가 계시는 원기 킴. 진짜요? 네. 블루프린트가 싫어서 블루프린트를 근데- 써보니까 프로그래밍 쪽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 귀찮거든. 그러니까 몇 줄 쓰면 되는 거를 막 노드를 엮어야 노드 돼요. 찾아서 엮고 막 이래갖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그리고 뭐 옛날에 프로그래머가 재사용성? 블루프린트는 재사용성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네. 프로그래머들은 오히려 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입장이고 이야기고 디자이너 그러네. 입장은 또 다르죠.